돈은 남았는데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자존심이라는 걸 말입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시장 골목 바닥은 젖어 있었고 저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배추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얼어 있었고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를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바로 끊었습니다. 도와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버텼는데 왜 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 노후가 사라질까봐, 내 마지막 병원비가 없어질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후 7시 혼자 사는 집 부엌에서 된장국 하나 데워 먹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전화를 안 했습니다. 괜히 먼저 전화하면 제가 진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버튼 하나를 못 눌렀습니다. 저는 매일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다. 이번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왜 먼저 숙여야 하냐? 그 말을 매일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 불도 안 켠 채 아들 어릴 때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제 손 붙잡고 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빨리요. 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번이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벨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겨울이 더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시장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섭섭함이었습니다.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될 텐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또 못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끝까지 버텼을까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저는 속으로만 수십 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내가 걱정됐다.
돈보다 내가 더 소중했다. 그 말을 왜 못했을까? 그런데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저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시장도 결국 정리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보는 게 외로운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돈을 아들 주려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업 다시 시작하라고, 힘내라고, 한 번은 꼭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괜히 돈 이야기 꺼내면 제가 먼저 진 것 같았습니다. 참 바보 같았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정작 마음은 못 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통장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창문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 도와주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끝내주지 못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보다 자존심을 먼저 지켰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였습니다. 설날 전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손녀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아빠는 아직 화가 났어요. 근데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사랑하면서 모른 척 했을까? 왜 돈보다 말을 아꼈을까? 왜 미안하단 말을 못했을까? 왜 평생 강한 척만 했을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녀 앞인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끊을까 고민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하는데 평생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보다 무서운 건 후회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사과 한마디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빨랐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시장 앞을 지나갑니다. 새벽 공기 냄새를 맡으면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허리 아프게 일했던 날들, 혼자 국밥 먹던 밤들, 전화기를 붙잡고 망설이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 끝에 제가 결국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가족은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만 담아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먼저 전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십시오.